구독자가 드디어 900명이 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벌써 제가 첫 영상을 올리고 벌써 7, 8년이 지났는데 비공개로 해놓은 것도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건 첫 영상을 올리고 한 7, 8년이 지난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잘 어쨌건 구독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단 에어로프레스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이전에 잠깐 약식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에어로프레스를 가지고 맛있는 커피를 추출해낼 수 있는지 제가 하는 루틴을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하는 거는 정말 참고를 하시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내가 추가할 건 추가하고 뺄 건 빼고 이렇게 하시면서 연습해 보시면 정말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간단하죠? 에어로프레스예요. 주사기처럼 생겼습니다. 그냥 이렇게 짜는 건데 에어로프레스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드립 커피하고 에스프레소의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가격이 국내에서 한 35,000원에서 4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정말 많은 걸 할 수가 있거든요. 에어로프레스 레시피라고 치면 구글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사람들이 자기만의 레시피를 공유하기도 하고 에어로프레스 챔피언십에 나와 있는 레시피들도 사람들이 많이 공유를 하니까 그런 거를 따라 하시기도 좋고요. 오늘은 그냥 단순하게 정말 기본이 되는 집에서 이거는 지켜야지 맛있게 나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전 영상을 안 보시고 왔다면 보시고 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면 이전 영상에서 어떻게 맛있는 커피 원두를 고르는지 정말 맛있는 커피를 내리기 위해서 어떤 필수 아이템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놨으니까 이전 영상 꼭 보시고 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이전 영상에 설명드렸는데 진짜 필요한 거는 에어로프레스는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정말 필요한 건 어떤 추출 방법이든 상관없이 필요한 거는 저울이고 그리고 그라인더입니다. 그라인더가 정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집에 가정용으로 쓰실 때는 코니컬 벌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정용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가정에서 마실 때는 가게에서만큼 순환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커피를 한번 갈았을 때 이 안에 커피 빈이 갈려있는 게 남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코니컬버를 이렇게 가는 코니컬버 같은 경우에는 남아있는 빈이 플랫버에 비해서 훨씬 적거든요. 물론 플랫버가 빈의 그 균일도는 분쇄도의 균일도는 훨씬 더 높아지지만 집에서는 어쨌건 오래된 빈을 쓴다거나 낭비하는 것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 저는 가정용으로선 코니컬버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커피는 15g을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물은 200g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커피 비는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근처에 있는 로스팅 카페에서 신선하게 로스팅된 커피를 가져오셨으면 정말 준비가 다 된 거죠. 일단 물은 제가 살짝 끓여놨거든요. 왜냐면은 에어로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권장 온도가 80도예요. 왜냐면 얘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냄새나 아니면 플라스틱에서 혹시나 모를 환경 호르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권장하는 온도를 맞추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건 한번 끓여놨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80도 됐을 것 같아요. 사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거는 주사기 누르는 거니까 일단 뒤집어 놓고요. 여기 검은색 이 모양이 필터인데요. 필터가 들어가는 자리인데 여기다가 필터 종이를 한 장 깝니다. 이거 되게 저렴하게 팔아요. 종이 낭비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 에어로프레스 매뉴얼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필터 2000장을 써야 신문 하나가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많은 종이를 쓰는 건 아니니까 뭐 다시 한번 재사용하신다거나 하루 이틀 재사용하신다거나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걸 종이를 쓴다고 죄책감을 갖지 마시고 사용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어쨌건 에어로프레스에다가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커피빈을 부을 건데 바로 부으면 종이 냄새도 날 수 있고 만약에 그 찬장이나 이런 데 놨을 때 나무 냄새도 배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예열을 하는 게 좋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컵에다 얹어 놓고요. 뜨거운 물을 좀 부어줍니다. 이렇게 뜨거운 물을 좀 붓게 되면 종이 냄새도 많이 빠지는 것도 빠지는 건데 어느 정도 컵을 달굴 수 있기 때문에 컵도 예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항상 미리 맹물만 한번 부어줍니다. 뜨거운 물로. 그리고 물을 버리고요. 이 상태로 저울에 올린 다음에
저울을 켜고 커피 빈이 필요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에스프레소를 늘 마시기 때문에 아마 이 안에 안에 그 그라인더 안에 조금 갈려있는 애들이 에스프레소에 맞게 갈려있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좀 더 빼주고 나서 다시 갈겠습니다. 커피는 15g이라 그랬죠. 15g을 먼저 여기다가 부어줍니다. 16.7 너무 많네요. 숟가락 가져와서 꺼내주면 됩니다. 네, 15g을 다 맞췄고요. 15g을 맞춘 다음에 다시 0점을 맞추고요. 이제 물을 200g을 넣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커피빈이 다 젖을 수 있도록 넣어주시고, 이렇게 되면 물이 조금씩 아래로 흐르기 시작하겠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저울을 빼고 바로 젖지 않고 뚜껑을 닫아줍니다. 위에다가 주사위를 얹어 놓으면 우리 옛날에 음료수 마실 때, 어릴 때 이제 빨대로 음료수 마시다가 빨대 끝을 막은 다음에 음료수에서 꺼내면 음료수가 빨대 안에 남아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안에 물이 흐르는 것을 주사기를 이렇게 고정시킴으로써 안에서 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도록 막아주게 돼요. 이 상태로 원래는 바로 타이머를 눌렀어야 되는데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깜빡했네요. 1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타이머를 바로 눌렀어야 되는데 좀 늦었어요.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이렇게 물을 붓자마자 바로 타이머를 눌러서 1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커피가 너무 과추출이 된 것 같아, 과도 추출이 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시간을 줄이시면 됩니다. 만약에 너무 적게 과소 추출이 된 것 같다 그러면 그 시간을 늘리시면 돼요. 1분 정도 된 것 같고요. 1분 정도 지난 다음에 훨씬 지난 것 같은데 어쨌건 이거를 열고요. 한번 저어줍니다. 저어주고 뚜껑을 닫고 천천히 눌러주면 돼요. 천천히 눌러주다 보면 씩 하고 소리가 납니다. 네, 씩 소리가 나죠?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청소가 굉장히 편해요. 제 넉박스인데 며칠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이 쌓였네요. 여기에다가 여기 검은색 필터를 그냥 열고요. 그렇게 많이 안 뜨겁거든요. 원래 80도 온도로 했기 때문에 열고요. 퐁 하시면 바로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 물로 다 씻으시면 돼요. 끝이에요. 커피가 나왔습니다. 미분이 조금 벽에 붙었는데 맛이 중요한 거죠. 제가 아까 좀 너무 오래 둬서 그런지 약간 과추출이 돼서 마지막에 쓴맛이 좀 남긴 했는데, 이 아까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면 줄일수록 그 뒤에 있는 잡맛을 잡아줄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엔 너무 커피가 쓰게 나왔다 라고 하시면 시간을 줄여주시고, 내 생각엔 커피가 너무 연하게 나왔다 그러면 시간을 늘려주신다거나, 아니면 빈의 양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그라인드 사이즈를 분쇄도를 조정해서 곱게 간다거나 더 거칠게 간다거나 이렇게 조정하시면 원하시는 맛을 찾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이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인데, 아까 물을 붓자마자 드립커피처럼 안에 필터지로 계속 물이 떨어지는 걸 보셨죠? 그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잔을 하나 더 준비하고요. 필터지 하나를 끼고, 네. 지금 같은 경우도 똑같이 예열을 합니다. 그러면 안에 컵도 다 예열됐겠죠? 그 상태에서 컵에 있는 물을 버리고요. 커피 빈을 갈겠습니다. 이 상태로 올릴 게 아니라요. 벌써 주사기를 끼우고요. 필터지 이 상태로, 적셔져 있는 이 상태로 살짝 옆에 두고요. 이 상태로 뒤집어서 저울 위에 올려놓습니다. 거꾸로 하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저울을 켜고, 아까 살짝 갈아놓은 게 좀 남았는데 좀 넣어볼게요. 이렇게 거꾸로 하실 때는 정말 뜨거운 물을, 그러니까 100도 가까운 물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여기 고무가 있기 때문에 고무 맛이 정말 많이 날 수 있거든요. 아까 80도 정도면은 될 것 같은데, 그거보다 더 낮추셔도 75도 정도 이렇게 낮추셔도 되고, 그 에어로프레스에 나와 있는 대로 80도는 꼭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5g) 딱 맞았습니다. 다시 여기서 0점을 맞추고요. 물 200g을 넣습니다. 물 200g을 넣고
지금부터 1분. 붓는 시간도 재시는 분들도 있어요. 몇 초 동안 부을 거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드립 커피 하시는 것처럼 블루밍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냥 책에서 읽은 건데요. 블루밍이 맛에 도움을 준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긴 조금 어렵대요. 그래도 블루밍을 보고 있으면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 보면 굉장히 예쁘잖아요. 1분을 기다리고요. 이렇게 먼저 젖지 않고 기다리게 되면 커피 빈 자체가 표면으로 떠올라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블루밍이 됩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타이머를 끄고 이제 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을 잘 닫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들은 제임스 호프만이라고 해서 제가 되게 좋아하고 있는 커피 전문가가, 영국 커피 전문가가 있는데요. 그분이 쓴 책을 보면서 제가 따라 한 것도 있고요. 제가 대부분 그분한테서 많은 모티베이션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얘기하기를 이 뒤집는 거에서 가장 안전하게 하려면 위에 있는 공기 갭을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공기 갭을 없어야지 흘릴 때 물이 확 쏟아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살짝 눌러서요. 위에서 커피가 비칠 만큼 누르고 컵을 뒤집은 상태에서 바로 얹은 다음에 추출을 시작합니다. 얘는 식소리가 안 날 거예요. 왜냐면 끝까지 공기를 밀어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한 다음에 똑같이 넉박스에 처리합니다. 아무리 잘 물 안 흐르게 한다 해도 좀 흘렀어요. 뒤집어서 하는 거는 물이 어느 정도 흐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셔볼까요? 맛이 비슷해요. 하지만 얘가 좀 더 진한 느낌이 있긴 해요. 이건 아까 내렸던 거, 이건 방금 내린 거. 제가 뭐 TDS 측정기는 없지만 뒤집어서 한 게 좀 더 진하게 나온 것 같아요. 훨씬 더 농도가 더 끈적끈적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둘 다 맛있어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던지 간에 자신이 원하는 가장 맛있는 맛을 찾아가는데 정말 즐거움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지프레소라는 것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한번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때까지 만약에 맛있는 커피를 계속 원하신다면 저렴한 거라도 그라인더나 아니면 저울이나 이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울도 싼 거는 진짜 싸거든요. 막 10,000원, 20,000원대에도 있으니까 그런 거 장만하시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집에서 커피도 연구하면서 맛있는 커피 마시면서 우리 즐거운 대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지프레소를 다루는 것까지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